기사 친구의 데우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9회가 되겠죠. 자, 커피 한 잔 하고 오셨을 거라고 보고요. 자, 커피 한 잔 개운한 마음에 자, 9회 액세스 문제도 좀 빠르게 진행을 해서 자, 9회까지 오셨기 때문에 이제 액세스가 가장 쉽다라는 느낌을 다들 받으셨을 거고요. 자, 정말 쉬운지 한번 9회를 풀면서 자, 액세스의 아주 참맛을 한번 느껴보는 그런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문제 화면과 자, 액세스 화면에 초기 화면을 띄워놓고요. 자, 새 데이터베이스 선택 후 만들기를 하시면 되는데 자, 파일 이름을 먼저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 이름은 감독위원이 지정하는 이름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우리는 9회 액세스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회 액세스. 자, 저장 위치는 우리가 늘 하던 대로 역시나 C 드라이브에 사무자동화 실기 폴더에 기출문제 폴더 안에 자, 9회 액세스라는 이름으로 자,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들기 단추 눌러서 자, 액세스 초기 화면으로 들어오신 다음에 우리가 지금 보고 계시는 문제에 테이블 1번과 테이블 2번을 순서대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자, 보기 단추 누르셔서 자, 테이블 1번 그대로 저장을 하시고요. 자, 기본 키 설정 해제를 하신 다음에 자, 필드명을 순서대로 입력을 하십니다. 성명 엔터, 코드, 직급, 연봉, 입사일까지 입력을 하시고요. 자, 성명, 코드, 지급까지는 다 텍스트니까 자, 텍스트로 만들어 두시면 되겠고요. 텍스트. 자, 연봉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나와 있으니까 연봉은 숫자로 바꿔 주셔야겠죠. 숫자로. 자, 그리고 입사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날짜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텍스트와 숫자를 주로 데이터 형식으로 사용을 했었는데 자, 입사일 같은 경우에는 날짜 시간이라는 데이터 형식으로 바꿔 주십니다. 자, 이렇게 형식을 우리가 텍스트, 숫자, 날짜, 시간 세 가지 형식으로 만들어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코드 필드 같은 경우에는 이따가 데이터를 입력할 때 자, 영문으로 나올 경우에는 IME 모드를 현재 상태 유지로 바꿔주시면 입력할 때 편하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입사일 같은 경우에는 날짜가 이렇게 92-09-01 이렇게 다시라는 데시라는 이걸로 이제 날짜를 구분을 해놨잖아요. 자, 이럴 경우에 우리가 입력할 때 좀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자, 입력을 좀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이따가 데이터 입력하는 과정에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보기 단추 누르셔서 자, 테이블 저장할까요? 라고 물으면 예라고 하시면 되겠고, 자, 성명부터 천천히 입력을 해 보도록 하죠. 김현경, 임성태, 민병숙, 김윤진, 박동순, 임경빈, 이진아, 엄경희, 지대교, 한경익. 자, 그 다음에 전효종, 신지영, 이항로까지 입력이 끝났고요. 자, 코드는 영문으로 되어 있네요. 자, 대문자로 입력해야 되니까 대문자로 바꾼 다음에 AFSW, AFVR, AFSW, AFGW, AFVR, AFSW, AFVR, AFVR, AFSW, AFGW, AFGW, 그 다음에 AFSW, AFVR까지 입력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직급 입력하겠습니다. 자, 직급은 과장부터 과장, 사원, 사원, 대리, 부장, 대리, 사원, 대리, 과장, 대리, 사원, 대리까지 입력이 됐고요. 자, 연봉을 입력을 하겠습니다. 연봉이 4천만원이죠. 40하고 02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6개 4천만원. 자, 이거 가만히 보니까 공이 되게 많아요, 그죠? 좀 더 빠르게 정확하게 입력하기 위해서 자, 컨트롤 C 한 다음에 컨트롤 V로 자, 전부 다 4천만원으로 일단은 다 이렇게 붙여 놓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공의 개수가 이렇게 빼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하나를 입력하고 난 다음에 다 복사를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부터 4천만원 똑같으니까 그대로 두고, 자, 세 번째에서는 어떻게 자, 이거를 앞에 두 글자만 지우고 14로 바꿔놓고요. 자, 이 상태에서 키보드에 여러분 키보드에 F2번 키를 한번 눌러볼까요? F2번 키를 딱 누르면 커서가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맨 앞으로 오셔서 자, 딜리트 두 번 누르고, 그쵸? 그 다음에 16 엔터, F2번 키 누르고 키보드의 홈 키를 딱 누르면 커서가 맨 앞으로 오게 돼요. 자, 이 상태에서 딜리트 키 두 번 눌러서 앞에 그 두 글자 지우고 16 다음에 3, 4 이렇게 F2번 홈키 딜리트 두 번 누르고
155 엔터. F2번 홈키 딜리트 2번 누르고 38. 자, 이런 것까지 제가 얘기를 해드립니다. 자, F2번 홈키. 자, 그리고 딜리트 2번 누르고 이번에는 15 엔터. F2번 홈키 딜리트 2번 누르고 32 엔터. F2번 홈키 딜리트 2번 누르고 42 엔터. F2번 홈 딜리트 2번 35 엔터. F2번 홈 딜리트 2번 15 엔터. F2번 홈 딜리트 2번 38 엔터. 자, 이게 더 불편하신 분들은 직접 다 입력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공의 개수가 틀리지 않도록 똑같이 입력해야 되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도록 제가 자, 이런 방법도 한번 알려드려 봤습니다. 자, 그다음 입사일 입력하도록 하죠. 자, 입사일은 92-09-01인데 한번 입력해 볼게요. 92-09-01 엔터. 자, 이렇게 치면 엑셀도 그렇고 액세스도 그렇고 날짜 입력하는 형식이 그 하이펀이라 그러죠. 다시나 또는 슬래시 같은 경우가 날짜 입력을 하는 방법이에요. 중간에 그 하이펀이라든지 또는 뭐 1992 슬래시 09 슬래시 01. 자, 이것도 날짜 입력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입력할 때는 92로 입력했지만 자동으로 1900이 붙어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뭐 큰 문제는 없는데 이걸 좀 더 편하게 입력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이펀을 계속 누르려니까 좀 불편하다. 자, 이러신 분들이 자, 보기 메뉴로 가셔서 자, 이 입사일이라는 데이터 형식이 날짜 시간이잖아요. 그럼 여기 보면 입력 마스크라고 있어요. 자, 이 입력 마스크에 점점점 단추를 누르면 어떤 형식으로 데이터를 입력할 거냐라고 선택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 부분에서 우리는 모양 자체가 이 첫 번째 96-01-01 형태의 모양이죠. 자, 우리가 입력해야 되는 부분이 그쵸? 자, 이렇게 선택을 해놓고 그대로 마침을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 이상한 문자처럼 991-991- 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렇게 나와 있으면 다시 한번 보기 단추 눌러서 넘어가 보면 저장할까요? 물으면 당연히 예라고 해야 되겠죠. 자, 이제 이 부분을 클릭을 해볼게요. 클릭하니까 무슨 언더바 형태로 나와 있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이펀을 입력 안 해도 되고 92년 1월 10일이니까 920110 엔터 이렇게 바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입력 마스크를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 준다는 것은 입력할 때 하이펀 입력 없이 편하게 입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990601 엔터 이렇게 980201 엔터 990530 엔터 951001 엔터 890910 엔터 950203 엔터 910630 엔터. 자, 아시겠죠? 그 다음에 9503 엔터. 그 다음에 950624 엔터 010211 960406 엔터. 자, 이렇게 좀 더 편하게 입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좋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형식을 몇 가지 더 바꿔주면 좋은데, 자, 이거는 많은 문제를 풀다 보면 이 부분을 미리 캐치할 수가 있는데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실제로 인쇄할 부분은 폼이죠. 폼을 인쇄를 해야 됩니다. 이 폼을 인쇄해야 되는데 연봉에 통화 표시가 붙었죠. 그럼 미리 이 부분에다가 통화 표시를 다 붙여주면 나중에 폼 가서 또다시 작업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자, 그거 하나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보고서 미리 한번 보세요. 자, 보고서를 미리 보니까 입사일이라는 이 날짜가 어떤 형식으로 나오게 해야 되냐면 연도 네 자리에 슬래시가 나와 있죠. 날짜 형식을 이렇게 하이펀으로 나오게 하는 게 아니라 슬래시로 나오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쵸? 자, 이 부분을 미리 여기서 바꿔놓고 가게 되면 훨씬 더 편하게 할 수 있다 이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바꾸느냐, 다시 올라가서 자, 데이터를 보면서 자, 보기 단추로 넘어가서 자, 날짜 시간의 형식을 그쵸? 형식 부분 있죠. 형식 부분을 보면 삼각형 누르면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형식이 나오는데 자, 이 형식 중에서는 슬래시로 표현된 게 없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다 수동으로 우리가 만들어 줄 수가 있거든요. 자, 수동으로 어떻게 만드느냐? 자, 연도의 연을 우리가 year이라고 하죠. 그래서 year 약자를 따서 y를 4번을 적어줍니다. y 이렇게. 그리고 슬래시를 적어주고 월을 0으로 하면 months에서 m이죠. m을 2번 적어주고 그 다음에 슬래시하고 날짜를 우리가
day라고 하니까 dd 이렇게 적어줍니다. 자, 형식에다가 수동으로 이렇게 적어주고 난 다음에 자동으로 소문자로 싹 바뀌죠. 엔터를 치니까. 그리고 보기 단추 눌러서 넘어가면 저장할까요? 물으니까 예라고 하고 넘어가면 어때요? 입사일이 우리가 원하는 형식으로 바뀌어져 있죠. 자, 그러니까 테이블에서 미리 이렇게 바꿔놓고 가게 되면 나중에 보고서 출력할 때 건드리지 않아도 되니까 훨씬 더 편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자, 연봉 같은 경우에도 미리 통합 표시로 바꿔주면 좋으니까 연봉 필드를 클릭한 상태에서 형식을 뭘로? 통화로 바꿔주고, 혹시나 소수 자릿수가 나오면 안 되니까 소수 자릿수를 0으로 바꿔줍니다. 자, 보기 단추 눌러서 한 번 더 저장하고 확인해 보면 연봉에 통화 표시가 붙어 있고 천단위 콤마도 찍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테이블 만들 때 미리 이런 작업들을 해 놓게 되면 폼과 보고서에서 폼 디자인과 보고서 디자인에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테이블에서 미리 만들어 두는 것을 권장해 둡니다. 그죠? 자, 좋아요. 테이블 1번 다 만들었고요. 자, 테이블 1번 종료시킵니다. 자, 이제 테이블 두 번째 거 만들어야 되니까 만들기 탭에서 테이블 디자인을 클릭한 다음에 필드 이름은 코드, 그 다음에 부서명이 되겠고요. 자, 역시나 코드 같은 경우에는 IME 모드를 현재 상태 유지로 바꿔주시고요. 둘 다 텍스트는 그대로 두시면 되겠죠. 자, 보기 단추 눌러서 데이터 저장하시고요. 자, 테이블 2번이라는 이름으로 확인 단추 클릭. 기본 키 지정은 아니오로 해서 빠져나갑니다. 자, 그럼 코드 입력하겠습니다. AF SW 엔터 AFVR AFGW 그 다음에 부서명, 자, 자재 팀이 되겠고요. 물류 팀이 되겠고, 그 다음에 영업 팀이 되겠죠. 자, 정리되셨습니까? 자, 보기 단추 눌러서 자, 다시 한번 넘어가서 자, 코드나 부서명이 텍스트로 돼 있고 보기 단추 눌러서 넘어갔을 때 자, 코드가 제대로 입력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테이블 다 만들었고요. 자, 테이블 닫아주시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쿼리 만들러 가야 되는데, 자, 이 부분은 모든 테이블 눌러서 개체 유형으로 바꿔서 테이블 1과 2가 나란히 표시되는 것을 보여지게 하는 게 작업하기가 편하고요. 자, 이제 쿼리 만들러 가야 되겠습니다. 자, 쿼리 만들러 가기 위해서 지시사항을 보니까 자, 처리 조건의 1번은 보고서에서 정렬 및 그룹하는 과정이고, 자, 소개 총계 부분은 역시나 보고서에서 하는 건데, 우리가 지금까지 쿼리에서 할 때는 이 중간에 얘네들이었는데 여기서 보니까 입사 연월일 형식을 이렇게 맞게 표기한다. 입사일이 예를 들어서 98-09-01이면 입사 연월일은 1998/09/01로 표기하라 라고 돼 있죠. 이거 우리 언제 했어요? 아까 테이블에서 다 했던 거잖아요. 아, 그러면 이번 문제는 쿼리에서 계산 필드를 뭐 만들 게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아싸 하시면 돼요. 그죠?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쿼리 만들 거 없다고 해서 안 만드는 게 아니라 쿼리가 하는 일은 계산 필드 만드는 게 끝이 아니라 우리가 테이블 1번과 테이블 2번을 만들었던 것을 조인하는 과정까지는 해주셔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테이블 그 쿼리 계산하는 식이 전혀 없다고 해서 쿼리를 만들지 않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조인 과정까지는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자, 만들기 탭으로 넘어가서 자, 쿼리 디자인을 클릭한 다음에 테이블 1번 더블 클릭 추가, 테이블 2번 더블 클릭 추가, 자, 그리고 테이블 표시 상자는 닫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공통 속성에 해당되는 코드와 코드 길이를 연결하시고요. 자, 중간에 3분을 더블 클릭하셔서 자, 두 번째 레프트 조인 선택하고 확인 단추 클릭한 다음에 자, 테이블 1번은 별표 더블 클릭, 테이블 2번은 중복 속성을 제외한 부서명만 더블 클릭, 그리고 계산 필드는 할 게 없었어요. 그쵸? 할 게 없으니까 자, 보기 단추 누르셔서 테이블 1번과 테이블 2번이 잘 합쳐져 있는지를 파악해 주시면 돼요. 자, 쿼리에 들어보니까 어떤 분들은 선생님 어떤 칸에 데이터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 계시는데, 자, 그런 분들은 왜? 이 코드 입력을 잘못했을 경우에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번 미리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쿼리를 닫고요. 자, 저장할까요? 물으면 예라고 하죠. 자, 쿼리라는 이름으로 그대로 저장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테이블 1번에서 뭐 예를 들어서 맨 마지막 사람이 AFVR인데 예를 들어서 AFR만 적었다. 자, 오타잖아요. 그죠? 잘못 적었어요. 자, 이럴 경우에 나는 똑바로 적었다고 생각했는데 쿼리로 넘어가게 되면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해요. 그쵸? 비워져 버리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테이블 2번에 존재하는 AFVR 얘네가 없기 때문에 이 값을 찾아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 값이 안 나온다고 해서 이거 왜 안 나오지 하면서 이걸로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이 부서명이라는 것은 코드로 서로 관계가 맺어져 있었죠. 그죠?
테이블 1번의 코드와 테이블 2번의 코드가 관계가 맺어 있었는데 테이블 1번에 들어가 있는 이 코드 이름과 테이블 2번에 들어가 있는 코드 이름하고 서로 다르기 때문에 테이블 2번에서 해당되는 부서명이 안 나오는 거라는 거죠. 그죠?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처음부터 다시 할 필요는 없고요. 자, 쿼리 다시 닫아주시고 테이블 1번에 가서 그죠? 이 부분의 데이터를 다시 입력해야 되겠죠. 이게 뭐였죠? AFVR이었죠. 그러면 여기도 AFVR이라고 다시 써주시고 엔터를 친 다음에 테이블 1번 닫아주고 쿼리를 다시 열어보면 자, 이제 제대로 나와 있는 게 보일 거예요. 그쵸? 자, 이런 실수를 여러분들도 오타를 만들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보여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쿼리 이번 문제에서는 쿼리에서 계산 필드 만드는 거 없었으니까 쿼리 다 조인했기 때문에 이제 바로 폼 만들기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쿼리 닫아 주시고요. 자, 만들기 탭으로 가셔서 폼, 그죠? 폼 디자인을 클릭합니다. 자, 폼 화면을 적당한 크기로 15cm 정도 열어 주시고요. 자, 이 부분에다가 문제에서 제시한 이렇게 폼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이 폼의 모양을 보니까 목록형이다. 그죠? 자, 이제 목록형도 여러분들 충분히 쉽게 작업하실 수 있으시죠? 그쵸? 자, 제목부터 입력할까요? 가나 단추 클릭해서 위쪽에다가 적당하게 박스 그려놓고 자, 글자 입력합니다. 코드가 SW 연봉이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000만 이상인 사원 현황 엔터 친 다음에 자, 글자 좀 진하게 해주시고 밑줄 꺼주시고 가운데 맞춤 해주시면 되겠고요. 글자 크기는 XSS는 16포인트 정도 해주시면 가장 보기가 좋습니다. 자, 되셨습니까? 자, 이제 어디로 갑니까? 목록 단추로 가면 되죠. 자, 목록 단추를 클릭하셔서 자, 적당한 위치에다가 박스를 크게 이렇게 그려 주십니다.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목록 상자의 테이블이나 쿼리에 있는 값들을 조회하도록 합니다 라는 걸 선택하고 다음 버튼 눌러서 넘어간 다음에 테이블 1과 테이블 2 중에서 뭘 선택할까요가 아니라 우리는 쿼리를 선택해서 쿼리를 하게 되면 한꺼번에 모든 필드가 다 나오니까 쿼리를 선택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떤 필드를 넣을 거냐? 자, 성명, 코드, 직급, 연봉이니까 성명 더블클릭, 코드, 직급, 연봉. 자, 4개를 더블클릭해서 오른쪽으로 넘겨주시고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정렬해야 되는데 자, 정렬 조건을 한번 볼까요? 자, 정렬 조건은 바로 이 부분인데요. 자, 이 부분이 이제 폼 만들 때의 조건인데 읽어보면 다음 조건에 따라서 화면 양식을 작성했어요. 코드가 SW 끝나면서 연봉이 1,500만원 이상인 데이터만 조회할 수 있는 화면을 설계하고 데이터를 출력하라. 그리고 데이터는 목록 상자를 이용하여 나타내고 연봉의 오름차순으로 정렬하시오. 그러면 이 부분이 뭐다? 연봉의 오름차순이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리고 다음 버튼 눌러서 자, 너비는 여기서 조절하셔도 되는데 굳이 조절하실 필요 없으세요. 그죠? 그대로 놔둬도 우리가 원하는 형태 모양을 만들 수 있으니까. 자, 다음 버튼 넘어가서 자, 여기서는 더 이상 건드릴 거 없습니다. 그쵸? 그대로 마침하셔도 되고 다음으로 끝까지 가신 다음에 마침하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그쵸?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언바운드가 나타나면 앞쪽에 이 성명 이 텍스트는 필요 없으니까 딜리트해서 지우시고 이 언바운드 박스를 자, 제목의 폭만큼 이렇게 넓혀 주십니다. 자, 그리고 일단 보기 단추 눌러서 결과물이 어떤지를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결과물을 확인해 보니까 자, 아래쪽에 자, 이러한 모양으로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다? 이쪽에 열의 이름들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성명, 코드, 직급, 연봉. 그리고 전체 데이터가 다 나오는 게 아니라 자, 문제에서 지시한 조건 코드가 SW고 연봉이 1,500만원 이상인 사원인 이 4사람만 나오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작업을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죠. 자, 보기 단추 누르셔서 자, 디자인 보기로 넘어가서 우선 언바운드를 클릭한 다음에 속성 시트를 불러와서 열 이름을 얘로 바꿔줍니다. 자, 그러면 열 이름이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뭡니까? 데이터 탭에 가서 행원본에서 그쵸? 행원본에서 우리가 점점점 단추 누르셔서 쿼리 작성기로 넘어온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조건을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자, 코드가 SW다. 그럼 코드의 조건에다가 SW라고 입력을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연봉이 1,500만원 이상이니까 연봉 필드에다가 크거나 같다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500만원 이상.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공 하나를 뭐 덜 쓰거나 더 써서 내가 원하는 쿼리의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정확하게 공개수를 입력할 수 있는 훈련도 기본적으로 충분히 해 주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쵸? 자, 그러면 조건을 다 만들었어요. 자, 이 조건은 또 여러분들이 또 구분하셔야 될 게 코드가 SW 연봉이 1,500만원 이상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AND 조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조건과 이 조건을 같은 줄에다가 나란히 쓰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요. 혹시나 문제에서 여기서 또는 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다면 자, 이 조건을 이 다음 칸에 쓰든지 아니면 얘를 그대로 두고 이 조건을 그 다음 줄에 쓰든지 또는 이라는 라인에다가 어느 한 조건으로 내려 주셔야 된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좋습니다. 자, 폼 쿼리 작성기 다 만들었고요. 자, 속성 시트 닫고 쿼리 창도 닫아 주시면서 자, 수정한 거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묻는 거니까 예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자, 보기 단수 눌러서 확인해 볼까요? 확인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 코드가 SW 연봉이 1,500만원 이상의 사원이 한 명도 나오지 않았어요. 여기에 해당되는 자료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조건을 다시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뭘 잘못했지? 하면서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읽어보니까 자, 조건을 여기서 이렇게 제대로 적어놨어요. 무슨 말이냐? 자, 코드가 SW로 끝나면서 이걸 우리가 놓쳤네요. 그죠? 그 다음에 연봉이 1,500만원 이상인 데이터. 자, 두 개의 조건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코드가 SW라고 되어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AF가 앞에 다 붙었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코드가 SW로 끝나면서라는 말 이걸 빼먹은 바람에 SW에 해당되는 코드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데이터가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죠. 자, 이럴 경우 어떻게 합니까? 그쵸, 당황하지 않고 자, 다시 한번 자, 보기 단수 누르셔서 디자인 보기로 넘어가셔서 언바운드에서 속성 세트를 불러온 다음에 행원본에 점점점 단추를 눌러서 자, 아까 쿼리 작성인 부분을 다시 들어가게 되죠. 그죠? 자, 여기서 SW로 그죠? SW로 끝나면서니까 앞에 어떠한 값이 오든지 상관없고 별표 그리고 SW 그리고 엔터를 치면 like 별표 SW라고 바뀝니다. 이게 뭐냐? 끝에 자리가 SW가 오는 거 와야 되고 앞쪽에는 뭐 AF가 오든지 뭐가 오든지 아무것도 상관없다는 와일드카드의 의미의 별표를 앞에 적어주시면 돼요. 그쵸? 자, 이제 똑바로 만들었으니까 속성은 닫고 자, 쿼리 작성기도 닫아줍니다. 자, 수정한 부분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묻는 거니까 당연히 이해를 하시고요. 자, 이제 보기 단수 눌러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그쵸? 자,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데이터가 나오는 게 보일 겁니다. 자, 확인해 볼까요? 자, 신지영, 지대교, 김현경, 임경빈 자, 4명의 데이터가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게 보일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형태를 다 만들었어요. 자, 이제 정확한 쿼리문을 작성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만든 거니까 그 쿼리문을 제대로 했는지 아래쪽에다가 리스트 박스 조회시 작성된 SQL문을 복사해서 넣으란 얘기죠.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대로 자, 다시 한번 디자인 보기 넘어가서 우선 가나 단추 이용해서 글자부터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박스를 만들어 놓고 자, 리스트 박스 조회시 작성된 SQL 문이라고 쓰시고요. 그쵸? 그 다음에 아래쪽에다가 박스 만들어서 둘 거니까 조금 느려주시고 자, 복사부터 해옵니다. 언바운드 클릭해서 속성 시트에서 아까 우리가 행원본에서 바꿨잖아요. 자, 행원본이라는 이 글자를 클릭하게 되면 여기에 전체가 블럭 지정이 따로 돼요. 그쵸? 컨트롤 C 한번 그쵸? 복사해서 자, 그리고 아래쪽에 내려오셔서 자, 속성 시트 닫아주고 가나 단추를 이용해서 자, 박스를 이렇게 크게 그려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컨트롤 V 해서 쿼리문을 그대로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자, 엔터를 치신 다음에 자, 이거 박스는 파선이라는 선으로 만들어 주셔야 되니까 자, 요거 누르셔서 요겁니다. 세 번째 거 파선을 클릭하게 되면 테두리가 점점점으로 이렇게 보일 거예요. 그죠? 자, 다시 한번 보기 단수 눌러서 확인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형태로 그대로 만들어진 거예요. 자, 제목 그대로 똑같이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목록 상자 조건에 맞게끔 만들어지게 된 거고, 그 다음에 리스트 박스 조회시 작성된 SQL문을 글자를 쓰시고, 그 다음에 파선의 네모 박스 안에다가 SQL문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죠? 자, 문제의 지문에서는 이 네모 박스 안에 글자가 아무것도 없어요. 왜? 이거는 여러분들이 작성했는 거를 만약에 문제지에
이게 다 적혀 있으면 직접 이거를 타이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직접 여러분들이 언바운드를 제대로 작성했는지를 SQL 쿼리문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라는 의미니까 반드시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정리되셨죠? 자, 여기까지가 폼 만들기였고요. 이제 보고서 만들러 가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 25분이 경과되고 있는데요. 설명 시간 빼면 거의 20분 안쪽에 폼까지 다 만들었다고 보여지네요. 자, 보고서 만들러 가겠습니다. 폼 닫아주고요. 자, 만든 폼 저장해야 되니까 얘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이름은 폼 1이라는 이름으로 그대로 확인 단추 클릭. 자, 폼이 만들어졌고요. 이제 보고서 만들러 가겠습니다. 자, 보고서. 자, 만들기 탭을 클릭하신 다음에 보고서는 마법사를 이용하죠. 자, 마법사를 클릭한 다음에 자, 그림을 보면서 필요한 필드를 오른쪽으로 던지겠습니다. 자, 부서명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코드, 그 다음에 성명, 그 다음에 직급, 그 다음에 입사일, 자, 마지막에 연봉. 됩니까? 6개의 필드를 던졌습니다. 우리 전체 필드가 6개니까 전체 15cm 너비에서 6개로 만들게 되면 자, 6, 2, 12, 6, 5, 30에서 2.5 정도의 크기로 각각의 필드를 만들면 되겠다. 뭐 이런 것도 미리 상상을 해 보시고요. 자, 보고서는 바로 마침하면 된다 그랬었죠. 자, 마침 하시고 그리고 미리 보기 닫고요. 닫고 자, 보고서 편집 화면으로 들어온 상태에서 맨 처음에 하셔야 될 것은 이거 누르셔서 정렬 및 그룹화를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자, 문제의 지문에서는 어디 부분이죠? 자, 1번 부분, 이 부분이에요. 자, 이 부분이 그룹 추가 누르셔서 부서명별로 그룹하는 거니까 부서명 선택. 자, 자세히 단추 누르셔서 자, 머리글 구역 표시 안 하고요. 바닥글 구역은 표시합니다. 바닥글 구역 표시. 자, 되겠죠? 그 다음에 부서명의 순서가 자재 영업 물류팀으로 나오게 하라는 얘기죠. 근데 이 상태에서 자재 영업 물류팀으로 나오게 하는 것은 이 상태에서 우리가 미리 보기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보기가 힘들어요. 그럼 일단은 자, 여기서 하라는 대로 다 해놓고 난 다음에 이따 보도록 하죠. 무슨 말이냐면 자, 구분 정리를 일단 했고요. 그 다음에 같은 부서명 안에서는 성명의 가나다 순이니까 정렬 추가 눌러서 성명을 가나다 순이 오름차순이죠. 그래서 오름차순 그대로 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룹 및 정렬 요약이 끝났는데 자, 이쯤에서 우리가 여백을 조금 조정하시고 난 다음에 보기 단추 눌러서 일단 확인을 한번 해보죠. 자, 확인을 해보니까 자,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면 여기 보니까 앞쪽에 부서명이 보세요. 물류팀이 앞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영업팀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자재팀이 나와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는 자재팀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영업팀, 물류팀이 나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 얘가 나오고 얘가 나오게 하라는 얘기니까 지금 현재 정렬 상태를 뒤집으라는 얘기죠. 반대로 하라는 얘기죠. 자,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다시 한번 보기 단추에서 디자인 보기 넘어가서 이 첫 번째 이 부서명이 오름차순이 아니란 얘기예요. 부서명이 오름차순이 아니니까 반대로 뒤집으란 얘기니까 부서명의 정렬이 내림차순으로 바꿔주십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그 문제를 풀면서 이 앞부분에 대한 부분에서는 정렬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요. 같은 부서 안에서 뒤에 뭐 성명을 오름차순하라. 그래서 우리가 정렬 추가를 눌러서 성명을 오름차순 이렇게는 바꿨지만 앞부분에 이 그룹하는 부분에서 오름차순 내림차순 우리가 건드린 적 없었잖아요. 이거는 그쵸, 어떻게 미리 보기를 했을 때 만약에 반대로 나와 있으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얘를 오름차순이나 내림차순으로 뒤집어주면 된다. 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자,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모든 작업이 끝났고요. 자, 그룹 및 정렬 요약 창을 닫아 주십니다. 자, 이제 해야 될 거, 자, 여백을 조금 늘려주시고요. 늘려주시고 페이지 머리글에 있는 개체를 선택한 다음에 화살표 키를 이용해서 바깥으로 빼시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머리글 탭을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페이지 머리글 바닥글을 클릭하게 되면 모두 삭제됩니다. 예라고 해서 삭제를 해주시고요. 자, 부서명 바닥글은 1cm 범위 내에서 조금 좁혀주시고 보고서 바닥글 역시 1cm 가량 늘려주십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제 모든 작업이 이제 거의 끝났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눈금자에서 드래그 하셔서 모든 개체를 선택한 다음에 속성 시트를 불러와서 자, 모두 탭에서 우리는 너비를 어떻게 하기로 했죠? 아까 6개니까 2.5로 하기로 했습니다. 2.5 엔터. 자, 되셨죠? 자, 그리고 이 안에 있는 개체들을 가운데 정렬할 겁니다. 자, 가운데 정렬 단추를 한번 클릭하고 한 번 더 클릭해 주세요. 한 번 더 클릭해 주시면 전체가 다 가운데 정렬이 되죠.
자, 이 상태에서 키보드의 화살표 키를 왼쪽으로 이동해서 왼쪽 벽에다가 딱 붙이고요. 붙이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부분을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줄여 주셔야 되는데, 자, 이거 줄이는 걸 자꾸 까먹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안 줄이면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 이따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 제가 할 때는 안 줄이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그죠? 이따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 자, 이런 것들도 여러분 알아두셔야 되니까. 자, 우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죠? 자, 제목도 같이 한번 입력해 볼까요? 자, 제목. 자, 적당한 위치에서 네모 박스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 제목은 아래쪽에 그림을 봐야 되겠죠? 자, 사원의 부서별 분류 현황 엔터 친 다음에, 자, 글꼴 탭에서 자, 액세스의 글꼴은 제목은 16포인트가 가장 적당하다 그랬고요. 자, 다시 한번 글꼴 탭에서 진하게, 자, 다시 한번 글꼴 탭에서 밑줄, 자, 다시 한번 글꼴 탭에서 가운데 맞춤까지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쵸? 자, 작성 일자 날짜 입력하기 위해서 가나 단추 이용해서, 자, 오른쪽에 박스를 이렇게 만들어 두고 작성 일자를 입력하겠습니다. 작성 일자 땡땡 한 다음에 2015년 12월 25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얘를 글꼴 탭에서 오른쪽 정렬합니다. 자, 되겠습니까? 자, 여기서 질문합니다. 선생님, 자, 이 날짜를 입력할 때요, 어떤 책에서나 어떤 친구들이 함수를 써서 입력을 해야 된다고 하던데 우리 함수 써서 입력 안 해도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함수를 써서 입력해도 됩니다. 그쵸?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시험의 채점 방식은 뭘로 한다? 인쇄물로만 채점을 한다. 인쇄물로만. 그렇기 때문에 이 날짜가 표시될 때 이게 함수를 썼는지 안 썼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그냥 입력하셔도 되고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엑셀에서도 어느 수식 하나를 함수를 썼다는 것을 밑에다가 복사해서 붙여서 수식을 쓰라는 그 부분은 함수를 무조건 써야 되지만 나머지는 함수를 안 써도 된다고 말씀드리죠. 액세스는 아까 폼 만들 때 이 부분,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부분에 이런 데이터가 나오게 하기 위한 SQL문을 제대로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를 보기 위해서 이거 복사해서 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런 거 문제 안 나왔었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워낙 계산의 기본적인 원리를 이용하지 않고 전부 다 수동으로 막 계산하고 있어서, 자, 그런 부분,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감점을 주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최근 문제에서 등장을 하게 된 거죠. 엑셀도 마찬가지고. 그쵸? 자, 그러니까 날짜가 함수로 썼는지 안 썼는지는 파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절대로 신경 안 쓰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좋습니다. 자, 기본적인 모양 다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보기 단추 눌러서 한번 확인을 해보죠. 자, 확인을 해보니까 아주 예쁘게 제대로 나와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그림을 또 다시 한번 파악해 보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자, 부서명 쭉 나와 있죠. 그죠? 자재팀, 영업팀, 물류팀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거 순서가 바뀌어 있는 사람은 얘가 1번에 와 있고 얘가 2번에 와 있고 얘가 3번에 와 있다. 그럼 아까 뭐 있어요? 정렬 및 그룹화 부분에서 부서명을, 그쵸, 오름차순이던 것을 내림차순으로 바꿔주시면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수정해야 될 부분은 이거 중복 내용 없애는 부분과, 그쵸, 소개 라인 넣는 부분, 그쵸, 그리고 입사일의 날짜 형식이라든지 연봉에 통합 표시 붙이는 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테이블 만들 때 다 하고 왔기 때문에 더 이상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쵸? 자, 좋아요. 자, 다시 한번 보기 단추 누르셔서 디자인 보기 넘어가서 우선 부서명의 중복 내용 숨기기부터 없앨게요. 부서명을 선택한 다음에 속성 시트로 넘어와서, 자, 중복 내용 숨기기를 찾습니다. 자, 중복 내용 숨기기 여기 있네요. 얘를 얘로 바꿔줍니다. 그쵸? 자, 닫아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거 소개 만들어야 되는데, 소개가 여기 연봉밖에는 없어요. 그죠? 맞죠? 그럼 연봉만 선택해서 시그마 단추 누르셔서 합계를 클릭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 이제 글자가 나와야 되는데, 자, 어떤 분들이 또 이런 질문을 해요. 선생님, 글자 쓸 때 왜 저번에 앞부분에 쓴 선생님 강의하실 때는 소개라는 글자를 는 막 붙이고 이거 막 복사해서 이거 그렇게 하셨잖아요. 물론 그렇게 해도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두 가지를 제가 다 보여드릴게요. 자, 얘를 선택한 다음에 시그마 눌러서 뭐 레코드 개수나 값개수 아무거나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그럼 이렇게 수식이 나와 있죠. 수식이 나와 있는 이 박스는 지금 우리가 글자만 쓰는 이 가나 레이블 박스가 아니에요. 여기다가 그냥 소개라고 쓰면 글자가 안 나오고 에러가 나옵니다. 보세요. 소개라고 써볼게요. 이렇게 엔터를 쳤어요.
자, 그리고 보기 단수 눌러서 확인해 보면, 그쵸, 매개 변수 값을 입력하라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뜬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얘를 선택해서 시그마 버튼을 눌러서 이 라인의 박스를 만들었다면 얘는 수식이 돼야 되기 때문에 는하고 다운표 열고 글자를 나타나게 하라는 수식을 이렇게 넣어줘야 돼요. 그쵸? 자,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여기도 총계가 나와야 되니까, 자, 얘를 클릭해서 카운트 다 지우고 다운표에서 총계, 다운표 닫고 엔터. 자, 이렇게 하고 나면 보기 단추 눌러서 보면 보세요. 소개 아래쪽에 총계라는 글자가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자, 지난 시간까지 제가 보여드렸던 방법은, 자, 그러면 어차피 글자만 쓸 거니까 이거 이렇게 하지 말고 딜리트 지웁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딜리트 지우겠습니다. 자, 지웠잖아요. 그러면 그냥 글자만 나올 거니까 가나 단추 이용해서, 그쵸, 코드 밑에다가 가나 단추로 박스 만들어서 여기다가 소개라고 쓰고, 그쵸, 한 번 더 가나 단추 이용을 해서 박스 만들어서 여기다가 총계라고 쓰면 돼요. 그쵸.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거는 글자만 입력하는 박스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는 는 하시면 안 돼요. 보세요. 여기서 는 하고 다운표에서 소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나오는지 보세요. 보기 단추 누르니까 이거 그대로 나와버리죠. 근데 총계는 안 붙였잖아요. 자,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쵸? 자, 그래서 결론은 자, 글자만 있을 경우에는, 그죠? 이렇게 직접 이렇게 입력하는 게 더 편하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글꼴 탭에서 가운데 정렬, 자, 총계도 글꼴 탭에서, 그쵸, 가운데 정렬, 그죠? 자, 이런 식으로, 그쵸, 이런 식으로 수식이 들어가야 될 경우에는 수식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선택한 다음에 시그마 단추 눌러서 합계 또는 평균을 만들었고요. 자, 이런 식으로 글자만 나올 경우에는 굳이 그렇게 만들지 않고 여기는 가나 단추를 이용해서 바로 텍스트만 입력해도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정리되셨죠? 자, 이제 전체를 선택한 다음에 눈금선을 없애주시고요. 그죠? 없앴습니다. 자, 보기 단추 눌러서 확인해 보니까 아주 데이터가 깔끔하고 예쁘게 나와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자, 이제 가로선만 넣어주시면 되겠죠? 가로선. 자, 보기 단추 디자인 보기로 다시 넘어가셔서, 자, 가로선 필요하니까 대각선 선택한 다음에, 자, 이미 위치에다가 이렇게 쭉 꺼두시고요. 그쵸? 자, 이거 속성 세트 불러와서 너비는 뭐 그대로 놔두시면 되고 높이를 0으로 바꿔주십니다. 자, 그리고 선의 굵기를 좀 굵은 선으로, 그 다음에 선의 색깔을 저는 늘 빨간색입니다. 그죠? 이번에는 보라색으로 해볼까요? 파란색으로 해볼까요? 자,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파란색 좋아요. 자, 얘를 쭉 내려서, 자, 마우스로 찍어서 이렇게 내려주셔도 됩니다. 마우스로 찍어서 이렇게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컨트롤 C 한번, 컨트롤 V 한번 해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화살표 키를 밑으로 내리세요. 그래야 조금씩 움직이고 개체가 튕겨나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부서명 바닥을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V 한 다음에 조금만 더 내려주시고 한 번 더 컨트롤 V 해서 컨트롤 키를 누른 다음에 화살표 키 밑으로, 자, 마지막 보고서 바닥을 클릭한 상태에서 컨트롤 V 한 다음에, 자, 아래쪽에다가 내려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선까지 다 만들게 되는 겁니다. 자, 최종 보기 단추 눌러서 확인. 어때요? 아주 깔끔하고 예쁘게, 그쵸? 우리가 원하는 보고서를 완성을 했습니다. 그쵸? 자,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보고서의 완성이고요. 자, 그러면 자, 이 보고서를 이제 인쇄하기 전에 여백 설정을 좀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한다? 오피스 단추 누르셔서 인쇄로 가서 인쇄 미리 보기를 클릭합니다. 자, 여기서 에러 메시지가 뜹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작성을 했는데 시험장에서 마지막에 이런 메시지가 뜨면 한 번도 연습할 때 보지 못했던 이런 메시지가 뜨게 되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미리 보기를 했는데 보고서가 열심히 만든 게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번 9회 때 미리 보여드리는 겁니다. 보세요. 구역 너비가 페이지 너비보다 크고 추가 공간에 항목이 없어서 일부 페이지는 공백으로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까 제가 그랬죠. 미리 보여드리겠다고. 자, 일단 취소할게요. 자, 취소합니다. 취소해서, 자, 보기 메뉴에 디자인 보기 넘어가서, 아까 제가 이거 줄이라 그랬잖아요. 이거를, 그쵸? 15cm, 16cm
사이에 이렇게 줄여두라 그랬잖아요. 이거 안 줄여두고 이렇게 넓혀버리면 A4 용지 한 장이 보통 17에서 18cm가 잘리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 나머지 이 부분들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라는 부분에 대한 에러 메시지거든요. 그쵸? 자, 그러니까 반드시 보고서를 이거를 이렇게 줄여주는, 딱 맞게 줄여주는, 이거 빼먹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쵸? 자,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볼까요? 자, 보기 메뉴에, 그죠? 일단 보고서 보기 하면 역시나 똑같이 나와 있고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미리 보기 봐야 되니까 오피스 단추에서 인쇄 미리 보기를 클릭하면, 자, 이제 메시지 안 나오죠? 그죠? 자, 여기서 이제 여백 설정해야 되니까 페이지 설정 단추 클릭하셔서, 자, 위쪽 여백을 6cm, 60mm. 자, 제가 강의에서 6cm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험장에 갔는데 시험장에 여러분 시험 치는 시험 감독관이 위쪽 여백을 5cm로 하세요. 그러면 이거를 50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쵸? 근데 만약에 6cm로 하라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6cm 안 했다. 그렇다고 해서 실격은 아닙니다. 그쵸? 실격은 아니니까 당황하지 않고, 그쵸? 그러니까 이건 뭐 60mm 못 바꾸는 것 때문에 당황해서 인쇄 자체도 못하면 안 되니까, 그죠? 당황하지 않고 감독위원이 지시한 대로 하면 되고, 만약에 못한다 하더라도 이 상태에서 그대로 프린트한다 그러더라도 감점밖에 없고, 감점은 있고 실격은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왼쪽 여백은 3cm니까 30mm 정도 해두시고요. 확인. 어때요? 자, A4 용지 한가운데에 아주 보기 좋게 출력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만들어 놓고 인쇄 미리 보기 닫고, 그쵸, 마지막으로 저장 단추 한 번만 더 클릭해서, 자, 전체적인 것을 저장을 해 두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액세스, 이번 9회 모의고사 액세스의 전부가 되겠습니다. 자, 액세스 종료하고요. 그쵸, 문제화면 내려놓고, 자, 역시나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기출문제 9회를 같이 풀어봤습니다. 자, 엑셀 풀어봤고요. 액세스 풀어봤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파워포인트 작업할 거고요. 커피 너무 많이 마시지 마시고요. 저녁에 잠이 안 올 수도 있으니까 이번에는 뭐 따뜻한 물 아니면 시원한 물을 한 잔 먹고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바로 9회 파워포인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우쌤이었습니다.